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영성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예장 합동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당을 복원해주기 위해 모금활동을 펼친 뒤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법원의 파면 취소 처분이 나온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손 교수와 학교 측의 공방을 보도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지만 그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나 헬기 사격 유무 등 진실들이 아직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을 만나 5.18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S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코로나19 극복과 영성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예장 합동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 중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총회 영성회복 특별기도회는 생활방역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기도회 참석자 모두가 발열 검사를 거치고 마스크 착용을 확인한 뒤에야 입장이 허락됐습니다. 강단 메시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일부 강단에선 대전 세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망가졌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며 더 깊은 영성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충성, 더 깊은 신사람이 넘쳐 코로나 전과후가 교회가 망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겉모습은 다 빠지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바로 한국교회에 있었구나. 국내 최대 개신교단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광석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총회를 세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시대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합동총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또 한국교회 모두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합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사업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총회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총회가 그런 헤드십을 발휘해야 되겠구나. 예장합동 중부협의회는 경기, 인천, 강원도, 충청도 지역 34개 도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회 영성회복 특별기도회에는 온라인 포함 4천여 명이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 총회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당을 복원해주기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친 뒤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법원에 파면 취소 처분이 나온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여전히 손 교수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이순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김천 개운사에 난입해 불당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지자는 의미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모금 활동이 끝나자 서울기독대는 손원영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손 교수는 즉각 법원에 제소했고 3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이 손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법원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손 교수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손 교수가 사찰에 가서 설교를 하는 등 서울기독대 신학적 성향과 맞지 않고 외부에서 학교를 공격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복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분이 신학가의 정체성을, 신학의 정체성을
너무 벗어난 것도 문제지만 학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손원영 교수는 신학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학교 교수로서 교육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고 또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학문의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와 손 교수의 신학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교수직을 박탈할 만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며 학교의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손원영 교수가 개운사 불당 복원 의료에 모금 활동을 펼쳤지만 그 돈은 불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손 교수의 모금 행위 또한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며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학교 측은 여전히 손 교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복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년을 맞았지만 그 당시 최초의 발포 명령자나 헬기 사격 유무 등 밝혀야 할 진실들이 아직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을 만나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5.18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시면서 이제 3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요. 먼저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네, 늘 부담되게 그동안 재선까지 했는데 제가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번 선거에서도 또 시민들께서 한 번 더 4년 동안 일해봐라고 해주셔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셨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편 기쁘면서도 긴장되고 부담이 큽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전체 선거 결과도 뭐 예상보다 훨씬 그 선거 결과가 저희 당에 힘을 주는 결과로 나와서 참 좋았고요. 네. 군포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네네. 그만큼 알아주셨다고 생각돼서 좀 뭐 좋으면서도 부담을 갖습니다.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40주년을 맞았는데 어떤 좀 감회가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 그제 갔다가 어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갈 때마다 좀 세월이 변해도 좀 아직도 그날의 실체, 왜 그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참 가족들은 얼마나 또 힘드시겠으며 저희 또한 참 아직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진상 규명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네.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런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회가 좀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국회가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 꾸준히 국정감사나 또 질의 때마다 이에 관해서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민주당은. 네네. 그러나 이제 국회가 또 합의기관이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또 정당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 광주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역사적 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현재 20대 국회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만 해도 5.18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법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소에서 토론을 했음에도 끝까지 반대를 하는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있어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이제 21대에는 또 광주 또 5.18을 대변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당선돼서 그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특별법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 네, 그런 말씀을 예, 들었는데 예. 그 5.18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가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네, 유포돼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좀 보시나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북한군이 직접 게릴라들이 내려와서 시민들을 선동해서 이루어졌다느니 뭐 이런 해괴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들을 아무렇게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를 언급하고 나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 선전하는 그런 발언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국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새로운 우리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 제재나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21대에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개인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법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있으신가요? 그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시키는 뭐 친일 문제랄지 5.18 문제랄지 회개한 논리로 하는 분들에게 발언만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그 크리스찬 기독의원이시잖아요. 지금 뭐 교회에 특별히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한국교회가 코로나 정부 사태를 극복하는데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서 뭐 거리두기랄지 예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또 하느님과 우리 그 신자들 사이에 마음의 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져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신대학교가 지난 18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상원 교수를 해임 조치했습니다. 충신대 이사회는 해임은 교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징계 처분이기는 하나 성희롱 발언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등의 이유로 이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해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에서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이어가며 학내 반발을 불러왔고 반동성애 단체가 이상원 교수를 옹호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충신대 측은 외부 단체에서 반동성애 문제로 비화시켰지만 사실은 성희롱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기독 NGO 구피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피풀은 오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응원 키트 200개를 대한한부모협회 도담과 우리 한부모 복지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원 키트엔 마스크와 비타민, 식료품을 비롯해 유아용 로션과 아동 도서 등 10여 종의 물품들이 담겼습니다. 구피풀은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한부모 가정 47.5%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고 23.7%가 생필품 구입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이번 응원 키트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에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이라는 주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설교에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세력을 막아낼 것을 당부하는 한편 5.18 정신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불의한 역사에 희생된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살아나든지 그 의미가 사장돼 버리든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과 청산을 넘어가야
넘어서 가야 할 길은 한반도 평화, 화해인 거죠. 육 총회장은 또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과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 청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광주 NCC 회장 김민호 목사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계승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제 5.18의 이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 정말 삶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다 하는 결단을 하면 참 좋겠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제6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경철 총회장 등 총회 임원진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에서 하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 시간에 참석자들은 국가와 총회 발전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주바울교회가 제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신현모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현모 목사는 취임사에서 바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인물을 키우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바울교회로 세워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일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